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베리아 반도에 왔다는 사도 야고보의 이동역로와 그가 순교한 후 두 명의 제자에 의해 시신이 주중해를 가로질러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 즉 포르투갈 해안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와 지금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묻히게 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 특히 서기 44년경에 헤롯 왕에 의해 죽게 된 사도 야고보가 이후 스페인 역사에서 기사로 그것도 이슬람 교도들을 죽이는 기독교 기사가 되고 스페인의 수호성자가 된 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역사를 말할 때는 먼저 스페인 북부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언급하게 됩니다만 대략 3만 6천 년 전에서 1만 3천 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그들의 인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기록에 나오는 초기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로는 보통 이베로스, 즉 이베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나 스페인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이베리아 항공 등에서 보이는 이베리아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첫 번째 사람들을 지칭하는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중남미 지역을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북쪽에서 켈트족들이 반도로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이베로족과 섞여집니다. 켈트족 사람들을 스페인어로는 셀타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들의 흔적은 스페인 북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스페인 남부나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릅니다만 거기에 언어와 풍습도 다르죠. 스페인 북부는 주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로마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 있는 말하자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멀지 않은 비고라는 항구 도시에 프로축구팀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셀타 비고인 것도 켈트족들의 자체를 엿볼 수 있게 하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한편 유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확장해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패권을 잡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했고 그 세력의 향방에 따라서 지중해와 유럽의 역사가 새롭게 쓰였던 것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잡은 사람들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 땅에까지 진출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죠. 먼저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등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 페니키아가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에 이들이 남부에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까디스죠. 이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태리를 비롯해서 지중해의 서북부 지역을 타고 스페인 동북부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략 기원전 7세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편 기원전 6세기경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근거지를 두었던 카르타고도 세력을 넓히게 되어서 이베리아 반도의 동쪽 중앙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도시 중에서는 까르타헤나가 있으니까 바로 그들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페니키아에서 분리되어 나온 세력이었는데요. 돈키호테에서도 돈키호테와 산초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마을의 연수에 들렀을 때
방 안에 걸려있던 두 개의 그림을 발견하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떠나가는 아이네이아스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디도의 모습이었죠. 트로이 유민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떠나야 하는 아이네이아스와 페니키아에서 떨어져 나와 카르타고를 세웠고 유사한 처지의 아이네스를 만나 사랑을 나눴던 디도는 떠나가는 아이네아스를 향해서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대의 자손과 나의 자손은 서로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편 카르타고 세력에 이어서 아이네스가 추적을 놓은 로마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이기고 이베리아 반도에도 진출하게 되는데요. 기존 스페인에 진출한 세력들이 지역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로마는 보다 전면적인 통치를 하게 되고 스페인 땅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죠. 로마인들에게 이베리아 반도는 이스파니아 또는 히스파니아였고요. 지금 우리가 스페인을 부를 때의 에스파냐라거나 미국의 중남미계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로마 시대 때의 이스파니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스페인 땅에 언어는 물론 각종 건축물과 도로 등의 중요한 기간 시설들을 남겼는데요. 스페인 여러 지역에 있는 로마의 연극장이나 원정 연기장 등을 비롯해서 세고비아의 로마 수로도 그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아울러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의 주요 도시인 라코루냐에 있는 로마 시대 등대라거나 지브롤타 해협의 양쪽에 있는 섬들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부르는 등 앞에서 언급한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등을 거치는 동안 지중해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에는 많은 민족과 세력들이 진출하여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훈족의 서진으로 데르만족이 움직였고 이들에게 밀린 비시고도 즉 서고트족들이 스페인 땅에 들어왔고요. 이들은 특히 똘레도에 자리를 잡습니다. 413년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에 들어온 서고트족은 레카레도 왕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589년이었죠. 참고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이었고 국교로 삼았던 것이 392년이었죠. 한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서고트족 왕국은 대단히 위태위태했는데요. 결국 극심한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세력이 지브롤타를 넘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711년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마호메트에 의해서 통일되었고 그 세력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을 향해서 확장한 것은 물론 그 엄청난 기세는 서쪽으로 진출, 아프리카 북부를 지나서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이들은 대단히 빠르게 북진을 하다가 스페인 북부의 산악지역에서 막히게 되죠. 네,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스페인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진하던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 북부에서 막히고 이어진 반격의 역사, 즉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레카르도 왕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 기독교 왕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뜻이고 그 점령에서 다시 국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 시기부터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1492년까지의 기간을
레콘키스타, 국토 회복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을 기준으로 볼 때 스페인의 이 레콘키스타는 결국 중세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십자군 원정은 물론 중세 기사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일어난 십자군 원정의 시기는 결국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는 711년에서 시작해서 1492년에 마무리되는 레콘키스타 기간 안에 넣어서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페인 레콘키스타 중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슬람 세력의 북진을 막았던 사건으로 722년에는 꼬바동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웅이 돈 펠라우였고요. 지금도 스페인 왕가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슬람 세력이 피레네를 넘지 못하게 막았던 프랑코 왕국의 샤르바느 대제와 그의 기독교 군대와 이슬람 세력 간에 있었던 론세스바이에스에서의 패배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778년에 일어난 론세스바이에스의 사건에는 샤르바느 대제의 조카로 알려진 롤랑의 이야기가 롤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문학의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동시에 유럽 문학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만 돈키호테라는 소설도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콘키스타의 과정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인공인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것도 이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813년에 그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844년에는 끌라비호라는 지역에서 그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전투를 지휘함으로써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그 뒤로도 그는 많은 전투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수호성자가 된 것인데 그 이름이 산티아고 마타모로스, 즉 무호족을 물리치는 산티아고 기사인 것을 상기해 보면 그의 무덤 발견은 다분히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 레콘키스타와 연결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되는 엘시드, 즉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장군의 이야기는 엘시드의 노래에 담겨져 스페인 문학의 첫 번째 서사제가 되죠. 이런 레콘키스타의 시기에 수많은 기사들의 이야기는 작품화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인물이 영웅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환상적인 분위기에 마법사나 괴물이 등장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기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적인 기사 이야기에 빠져 있는 현상을 꼬집으면서 비현실적인 기사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눈높였다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인물이야말로 엉터리 기사였던 것을 강화하면 광적이고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의 돈키호테를 통해서 기사를 희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중세 기사에 대한 환상을 깨려는 그의 의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글쎄요, 세르반테스의 의도가 성공했을까요? 세르반테스가 꾸민 엉터리 기사 이야기는 대성공을 거뒀고 그 때문인지 돈키호테 이후에는 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 시간에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야고보는 로마 시대의 인물이지만 결국 그가 스페인에서 힘을 발휘한 것은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는, 즉 레콘키스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기독교의 스페인이 통일되었고 거기서 발전된 에너지는 아메리카 발견 등을 통해서
스페인이 세계를 주도해 나간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